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이스라엘 지원 가속도, 핵항모 함척도, 국제유가는 하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전쟁을 이스라엘 내의 일로 국한을 시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핵항공모함 한 척도 더 보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군사 장비와 무기 전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러럴 포드함 외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함까지, 그래서 핵항공모함 두 척을 보낸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과감한 지원으로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내에 국한시키고 또 조기에 끝내려고 하는 미국의 속셈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특히 시리아의 헤즈볼라까지 덤벼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말을 했죠. 헤즈볼라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공격할 거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죠. 이 때문에 주변에서 하마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골란고원을 공격한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란도 손살을 치고 있고, 러시아도 손살을 치고 있고, 사우디도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원을 한다고 내긴 하지만 하마스에 대한 지원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도 이것에 대한 우려의 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핵항공모함이 두 척이나 오게 된다면, 만약 이것이 방향을 틀어서 지중해를 넘어서 흑해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커지고, 그리고 이게 러시아의 문제까지 퍼지게 되면 정말 큰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 각국들이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즉, 전 세계의 눈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소규모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또 빠르게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발빠른 대처, 이것은 현재 지금 가자지구의 압박은 되겠지만 그 서한지구에서는 아무런 타격도 없는 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볼 내용은 미국, 이스라엘 지원 가속도, 핵항공모함 한 척 더, 국제유가는 하락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급히 필요한 이스라엘 무기 주문의 신속한 선적을 위해서 주요 방산 기업들과 조율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용 물자를 실은 군용기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했다.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은 IS 수준의 야만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공격은 IS와 버금가는 수준의 그러한 공격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응책도 IS 수준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요청한 물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한번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한 핵항공모함의 추가 배치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핵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을 위시로 해서 티카데로 각급 유도 미사일 순영함, 그리고 USS 노르망디,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토마스 허드저, USS 라마지, USS 카니, USS 루즈벨트 등 USS 제너럴 포드 항모 전단은 이미 지중해 동부로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항공모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배치를 고민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10일 날 말을 한 것을 인용을 해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중동 지역에 파견되기로 몇 달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 예정에 따라 앞으로 2주쯤이면 중동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한 척이 아닌 두 척의 항모전단을 지중해 동부에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도착하는 2주 후에 제너럴 포드 항모전단이 철수가 될 건지 아니면 두 항모전단 모두 이스라엘의 인근에 머물 건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 항모전단 두 개가 한꺼번에 이스라엘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 웬만하면 항모를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것조차 꺼려했던 미국이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항모 두 개를 보낸다라는 거죠. 전단 자체를. 항모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것을 방어하는 전단이 같이 필요한데 이 전단을 다 같이 어마어마하게 군대 하나가 한 나라의 군대만큼 힘이 강력한 항모 전단이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핵항모 두 척을 배치한 것은 2020년 이란이 바그다드 인근 미군 기지 캠프 타지를 로켓 공격을 한 이후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3년 만에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도 증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 F-35, F-15, 그리고 F-16, A-10 전투기 편대를 이스라엘에 증강을 합니다. 또한 인질극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전문가와 특수작전부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지상군 투입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죠. 공군과 해군만 가고 직접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다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입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해병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상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만으로 한정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도 하락하고 있죠. 지금 어제 기준으로 4%가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입장으로 보면 또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 미국의 과감한 참여로 이란과 시리아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이 아닌 것도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후 상승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이 지역전쟁, 즉 사우디, 이란, 이라크, 터키 이런 지역에서 모두 한꺼번에 몰려드는 지역전쟁으로 커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폭풍은 반드시 일어나죠. 지금 각국의 군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무기의 재고량을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무기의 재고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때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도 이번 기회가 또 다시 방산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투기, 전술 미사일, 전자전 장비, 그리고 무전기, 방공 무기, 헬리콥터, 차량에 대한 군사비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원 의장이 경질된 상황에서 이것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하마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힘이 서한 지방으로 좀 웨스트뱅크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했죠. 최적의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새벽에 이렇게 했다라는 측면까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미국이 아주 발빠르게 항공모함 한 척을 보내고 또 한 척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거기가 녹아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에서 녹여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엄포도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이 지금 움직인다라는 것은 핵항공모함 두 척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실상 미군을 상대로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갇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누구도 하마스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죠. 바로 중국. 중국이 핵항공모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왜 끼어드냐? 이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미군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 이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IMES 경제회랑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사우디는 이 길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네옴시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고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봤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라도 네옴시티를 만들어야 되고 이 네옴시티를 만드는데 서방 세력의 지원이 필요해야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물론 많은 재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개발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우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좀 어렵죠. 머리가 좀 아프고 그래서 미국과 다시 관계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석유의 증산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발빠른 대처 때문에 누구도 억소리 내지 못하고 껌뻑 죽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중국에도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아직까지 세계의 대장은 우리야 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고 미국의 힘으로 여기를 짓누를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중국에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의 야욕까지 꺾을 수 있는 큰 힘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